다음은 성우 이경자님 내온 가수입니다. 1968년에 데뷔한 성우 이경자님은 작품을 통해 공개된 풍부한 성량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영상 더빙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은 물론 오늘 시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이경자님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우 이경자입니다. 여러분들 원더우먼 목소리 기억하시나요? 원더우먼이나 V의 다이아나, 제시카의 추리극장의 제시카 여사 안젤라 랜스버리, 마릴린 먼로 소피아 로렌, 수없이 많은 정말 색깔 있는 여배우들의 목소리를 전담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 그 익숙한 목소리, 성우 이경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릴 적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명화나 외화 시리즈를 기다리던 그 설렘을 말이에요. 원더우먼의 당당하고 힘찬 외침, V의 다이아나의 차갑고도 냉철한 목소리, 그 뒤에는 바로 제가 있었답니다. 원더우먼, V의 다이아나, 제시카의 추리극장의 제시카 여사, 이 모든 잊을 수 없는 캐릭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이 바로 저예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마이크 앞에서 마릴린 먼로, 소피아 로렌, 지나 롤러 브리지다 등 수많은 스타들과 함께 인생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위풍당당하게, 때로는 애틋하게, 때로는 슬프게도요. 이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들이 생기죠. 혼자 가슴 깊이 묻어둔 아픈 상처들도 있고요. 우울한 마음에 갇혀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 때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 저와 함께 나눠보지 않으실래요? 여러분의 아픈 사연을 들려주세요. 제가 그 마음을 담아내어 웃음과 위로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을 찾으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성 필터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사연이든 삶의 진솔한 이야기든 모두 좋아요.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의 그리움 가득한 목소리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거짓말을 해보았거나 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73세 이순자입니다. 전라북도, 그것도 역사 유서가 깊은 남원 시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지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째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준 건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과 며느리가요, 저에게 해온 거짓말이었어요. 매년 명절 때마다 똑같은 핑계였어요. 엄마, 회사에서 갑작스런 출장이 생겼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빠질 수가 없대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다음 명절에는 꼭 갈게요. 3년 동안 계속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내 아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 추석 전날 시장에서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렸답니다. 아유, 이정호 씨네 가족 참 부럽다. 추석에 여수 오동도에 가서 이렇게 잘 놀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출장이라고 했는데 여수 오동도에서 가족여행을 하고 있다고요? 참. 그날부터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상상도 못한 거대한 거짓말의 덩어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73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때로는 할머니도 똑똑한 복수를 할 줄 안다는 것을 말이에요.
복지관에서 배운 빔 프로젝터 사용법이 이렇게 유용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과연 제가 어떤 방법으로 아들 가족의 거짓말을 폭로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연 들어보셨나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올해 73세인 이순자입니다. 전라북도, 그것도 역사 유서가 깊은 남원 시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요,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째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건 남편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해온 거짓말이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그 거짓말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이번 추석을 위해서 특별히 정성을 들였거든요. 정호와 혜진, 그리고 도윤이까지 올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정제에 들어가 밑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잡채, 송편, 그리고 정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소고기 장조림까지.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요,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전혀 힘들지 않았답니다. 에휴, 올해는 꼭 오겠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냉장고 옆 달력을 봤어요.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추석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안방 장롱 위에는 지난 명절들에 준비했던 선물들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어요. 정호목, 혜진이목, 도윤이목까지 매번 다음에 가져갈게요 말만 남기고 간 것들이었죠. 이번엔 다를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어요. 아이고, 하지만 또다시 거절을 당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전이었어요. 기다리던 정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서 제 얼굴이 금세 환해졌어요. 정호야, 언제 내려올 거냐? 그런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 그게요, 이번 추석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엄마, 회사에서 갑자기 지방 출장이 생겼어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빠질 수가 없다고 하네요. 뒤에서 혜진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이 일이 중요하니까. 엄마 미안해요. 다음 명절에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부엌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이미 다 만들어둔 반찬들을 보니까 허탈했습니다. 또구나, 또야.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니까요. 의심의 불씨는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77세이신 김 이장님은 저와 오랜 친구 사이였죠. 순자씨, 차 한잔하자. 그러세요. 마침 새로 딴 배추로 김치도 담가놨는데. 이장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꺼내셨어요. 순자씨, 요즘 아들네가 명절마다 안 온다며? 예, 그게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순자 씨, 내가 볼 때는 영 아니다. 못 오는 거랑 안 오는 건 다르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있었거든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정우가 거짓말 할 리 없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어? 아, 요즘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어? 이장님이 가신 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정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어. 하지만 마음 한켠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마지막으로 부족한 재료들을 사려고 했거든요.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요. 젊은 상인이 휴대폰을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아유, 요 사람 참 부럽네. 추석에 여서 오동도 가서 그렇게 잘 놀고. 뭔가 익숙한 이름이 들렸어요. 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혹시 이정호 씨 아세요? 이 동네 출신이라고 하던데. 저 정호가 여수 오동도에 있었다고요? 네. 여기 보세요.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가족들이랑 해운대에서 찍은 것 같은데요. 상인이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정호, 혜진 그리고 도윤이가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아이, 이거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어제 올라온 거 보니까 어제 찍은 거 아닐까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사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출장이라고 했는데 여수 오동도에서 가족여행을 하고 있었다니요. 아이고, 참말로 기가 막혀 죽겠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걸음걸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거짓말을 했구나. 진실의 퍼즐 맞추기라도 해야 될 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정리되질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지난번 도윤이가 놀고 가면서요, 깜빡 잊어먹고 간 태블릿이 있었어요. 그래. 이걸로 확인해보자. 손이 떨리면서도 태블릿을 켰습니다. 도윤이가 로그인해둔 혜진의 SNS 계정이 그대로 있더군요. 사진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믿기 힘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추석 제주도 여행 사진들, 재작년 설날 강릉 여행 사진들, 3년 전 추석 경주 여행 사진들, 모든 명절마다 가족 여행을 다녔던 거예요. 이런 지기를 요것들이 그동안 그냥 출장이다 회사 일이다 하고 핑계를 대면서 다녔구만. 이런. 메모장을 꺼내서 나름 정리를 해봤어요. 2022년 추석 경주 핑계 회사 회식, 2023년 설날 강릉 핑계 갑작스런 출장, 2023년 추석 제주도 핑계 중요한 프로젝트, 2024년 추석 여수 오동도 핑계 지방 출장.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를 속이고 가족여행을 다닌 거였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순덕 할머니와 이장님을 모셨어요. 아이고,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태블릿을 보여드리니 두 분이 모두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 돼? 응? 순덕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 씨, 이대로는 안 된다. 제대로 해결해야 해. 이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 순덕 할머니가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저기 그 왜 작년에 컴퓨터 교실 다닐 때 빔 프로젝트 사용법 배웠잖아. 그거 써보면 어때? 그러네. 맞아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사진을 크게 보여줄 때 쓰던 그 기계 말이에요. 벽에다 크게 보여주는 거 말이죠. 오, 그래요. 애들이 와서 식사 다 마치고 나면 그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거 좋겠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변명을 못하지. 복지관에서 빔 프로젝트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용법도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내가 직접 보여줄 거야.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미리 다녀가야 한다면서 광복절 연휴에 정원의 가족 모두가 왔어요. 엄마,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다면서요?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그래, 특별한 걸 준비했지.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밥이 정말 맛있어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이 할머니가 너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나는 말했어요. 자, 그럼 깜짝 선물 보여드릴까요? 미리 준비해둔 커튼을 젖히자 빔 프로젝터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호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빔 프로젝터를 켜자 벽에 큰 화면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사진이 떴습니다. 여수 우동도를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니?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두 번째 사진, 제주도 한라산 앞에서 찍은 사진. 세 번째 사진, 강릉 바다에서 찍은 사진. 네 번째 사진, 경주 불국사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올해는 또 어디로 갈 거냐? 정호와 혜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도윤이만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주희가 잘못했어요. 도윤아,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정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왜 그랬냐? 응?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꾹 참고 말했어요. 그날 밤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정호는 사업 실패와 빚 때문에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그래도 정호야, 거짓말은 안 되는 거 아니냐? 혜진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요. 거짓말이 커져버렸어요. 저는 안방에서 통장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돈 원래 너희 주려고 모은 거다. 엄마,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에 쓸 거야. 네? 어디에 쓰실 건데요?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해보고 복지관 할머니들이랑 여행도 가보고 싶다.
너희들이 다닌 것들 말이야. 정우가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모든 걸 바라잡을게요. 예? 이제는 정말 솔직하게 살겠어요, 엄마. 도인이가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도 제주도 가고 싶어요. 할머니랑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래, 도윤아. 할머니랑 같이 가자.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정호는 정말로 솔직해졌고요. 혜진이도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도윤이와 제주도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짓말로는 가족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진심과 존중이 있어야 비로소 가족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뒤에 우리 가족은 정말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듯 합니다만 최근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가 많은 이웃 불악에서 나눔 봉사하느라 아직도 빔 프로젝트 절거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참.